그리고 좀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제 부양책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이든에서 이제 굉장히 최대 뭐 4조 달러 정도 규모로 부양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부양을 하고 우리는 이거 때문에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이게 방송 나갈 때가 되면 조금 더 지난 시점일 텐데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한 거거든요. 연설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2.5조 달러예요. 2.5조 달러를 이제 우리가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네. 이제 인프라인데 인프라라는 게 사실 이제 약간 오래된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늘 써먹던 이슈이기도 하고. 이거 우리나라로 좀 토모야 토모. 네, 그렇죠. 토목적 패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원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규모가 다르고 굉장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조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많이 하겠다고 한 게 미국의 도로. 네. 그쵸. 그리고 다리. 그리고 뭐 에어포트. 네. 네. 그런 것들 싹 다 갈아엎겠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도 바꾸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뭐 전기차 이것도 이제 싹 다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중에서도 이제 통신 인프라. 네, 미국인들이 더 이상 느린 인터넷으로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이제 서민형 주택도 짓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잔뜩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뭐 저희 나라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미국에서도 그 성수대교처럼 다리가 붕괴되는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언제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뭐 10년 전인가? 그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뭔가 다 삐까번쩍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도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사실 뭐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오래 쓰면 지금까지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 60년대에 지어졌던 그런 인프라들이 아직도 낡은 채로 그렇게 이제 땅덩이가 또 참 넓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쓰고 있는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0년대 빌딩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저거 봐도 버티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무슨 보강공사를 했겠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미국 역사까지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 상황은 사실 잘 몰랐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 나라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우리는 그래도 신생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생긴 것도 1980년대고 그 80년대쯤 생겼나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70,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하나 생긴 거였었고 그리고 본격적하던 게 80년대 이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런 인프라는 더 세건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미국이 더 우리보단 인프라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에서 통신이 우리나라가 더 빠르다는 게 그렇죠. 그게 놀라운 사실이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곰곰이 이제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니까 이런 인프라들이 더 빨리 생겼을 테고 그럼 더 오래됐을 테니까 낡았겠구나. 근데 그럼 낡은 거를 한번 주기가 돌아왔을 때 교체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체를 안 했구나.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바이든이 얘기를 한 거고 자기 임기 내를 거의 이제 뭐 8년 동안 보고 있더라고요. 보통 여기는 2변 이상 8년 가니까 트럼프가 좀 이상이 있던 거였었죠. 그걸 아주 장기 계획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2030년까지 또 이제 장기 계획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된 것도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첫 번째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로, 뭐 항만, 뭐 공항, 그리고 다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큰 뭐 크레인이라든지 기계 건설 장비들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캐터필러. 캐터필러 같은 애들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장비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무한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굴러가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장비를 파는 건데 얘는 좀 많이 올랐어요. 캐터필러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캐터필러가 이제 미국 글로벌리 넘버원이 건설기계 하면 딱 캐터필러. 캐터필러.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건설 자재가 필요하겠죠. 건설 자재. 건설 자재 같은 경우에 벌컨 머티리얼스라고. 벌컨 머티리얼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씀드려도 아마 거의 안 사실 거예요. 뭐 사셔도 이건 영향도 없어요. 뭐 저희 방송이 어차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또 콘크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쌍용열 같은 거 US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한국도 관련이 좀 됐어요? 네. 한국은 어떤? 한국은 이제 그럼 우리나라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분명히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앞으로 수익이 더 늘어날 게 뻔해요. 명백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캐터필러에 공급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있어요. 와, 뭐 60% 계약을 맺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되죠, 뭐 어때요? 진성 티트라고. 일단 진성이니까 한국말 맞네. 네. 진성 되게 티트. 촌스러워 코스닥인데 네.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음. 근데 계약 납품이 거의 60%를 와, 대박. 지금 캐터필러에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밥캣이라고 두산 밥캣. 아, 밥캣만 해도 외국에서 선전했대. 두산이 붙으니까 한국말 해다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어떻게 보면 어. 로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이 기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요 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주택 지을 때 그런데 많이 쓰이는데 미국이 요즘에 좀 유행인 게 미국 회사에 미국 집들은 마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당에 별채를 짓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문화에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당이 일단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마당에 저 그림을 봤더니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락방 비슷해요. 약간 우리 펜트하우스? 그 위에 이제 방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마당에 짓는 게 유행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형 기계들이에요. 굴삭기라든지 로더라든지 근데 이런 거를 또 만드는 게 이제 두산 밥캣.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거죠. 야, 재밌다. 실제로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올해 내내 수혜가 계속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주택 지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인프라 수혜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게 친환경이죠. 친환경. 전기차. 예,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 파워는 수소차 관련이고요. 뭐 니오 이거는 또 중국이고 그다음에 BYD 이런 것도 이제 중국 기업들인데 네.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하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네네. 제일 무서운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럼요. 해도 그건 뭐. 예. 그게 꼭지에 사면 네네. 항상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투자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찾아가고 맞아요.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네.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네, 하니까 인플레 수혜주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좀 네, 당장 맞아요. 투자하라 마라. 이건 전 몰라요. 네네. 예, 이거 사셨는데 수혜 맞아요. 받다. 우린 내 책임이 아니야고. 그냥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네네네.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중국까지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중국은 요새 뭐가 이슈예요? 중국도 많이 빠졌어요. 중국도 올해 초에 조정이 세게 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 유동성을 작년에 엄청나게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글로벌리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유독 많이 푼 데가 미국이고 유럽인데 중국은 그나마 좀 적게 풀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얄밉게도 가장 먼저 경기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거의 제일 먼저 터졌는데 제일 많이 먼저 회복하고 제일 끝났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뭐 얄밉지만 또 뭐 고마운 측면은 중국 주식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투자했던 게 거의 다 두 자릿수거든요. 아닌 것도 있지만. 그냥 전업 투자하세요 그냥. 야 대단하시다. 야 예. 미국보다 사실 중국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랬고 작년은 그랬구나.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올 초에 세게 조정이 왔어요. 세게 조정이 와가지고 네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중국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작년에 풀었던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려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네네. 유동성을 계속 빨아들이고 이런 작업들을 1월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 과연 중국 주식을 버려야 하나? 사실 그거는 또 아니죠.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섹터를 로테이션한다. 그렇죠. 네. 작년에 중국에 많이 올랐던 애들이 있어요. 작년에 중국이 테크주들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들, 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작년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내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산업재라고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애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로 이제 갈아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는 대장들이 바뀌는 거죠. 네.
이 주식이 되게 어려운 게 아파트는 한 번 딱 대장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몇십 년 가잖아요. 그렇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벌써 이제 뭐 한 40년. 네, 40년째 대장이에요. 근데 주식이 어려운 게 대장이 늘 바뀐다는 거. 아.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대장이 한 3개월 주기인 것 같아요. 3개월 주기로 대장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시장을 열심히 안 보고 시장에 대한 조금 감각이 떨어지면 대장이 바뀐 줄 모르고 옛날 대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대장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작년에 애플 네. 작년 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총액 1등. 근데 이제 올해는 대장이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대장이 바뀐 거죠. 그러면 대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 작년 대장의 비중을 아예 없애진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필수한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뭐 경제에 있어서 혁신적인 아이들이니까 얘네 비중을 아예 안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축소하고 지금 현재 바뀐 시장의 대장으로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또 그렇지만 중국도 고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도 작년에 많이 올랐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팔고 작년에 제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메이탐 티엠핑이라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배달 음식. 배달 음식? 네. 거기도 배달의 민족이 있어요? 그럼요.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 있어요. 그게 지금 수익률이 100%가 넘었었거든요. 야, 대박. 야. 근데 이게 지금 수익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제 조금 이제 정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갈긴 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얘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작년에 별로 안 좋았던 애가 평안보험이라고 있어요. 평안보험. 평안보험. 네. 예, 보험 중과 중국의 예. 이제 일단은 그 보험 주식 중에서도 민영 보험사거든요. 얘는 제가 6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예요. 네네.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지 딱히 수익이 나쁘다 좋다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 6년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00%인데 어떻게 보면 우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뭐야 6년인데 그래도 펀드 수익률과 비교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작년에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는 또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주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 면세점. 네. 이거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올해는 이제 면세 수익이 더 늘어날 테니까 면세점 같은 것들도 괜찮고. 그리고 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게 중국에서도 이제 뭐 유틸리티라든지 예, 이런 쪽들도 이제 올해는 또 잘 갈 수가 있는 거라서 저도 최근에 섹터 로테이션을 좀 한번 싹 했어요. 와. 그동안에 수익이 많이 났던 것들을 한번 좀 익절을 하고 수익을 내고 팔고 그리고 좀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좀 더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해갈 때는 이제 분위기를 이제 잘 살피면서 이제 대장이 바뀌는 타이밍인가? 대장이 바뀌는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걸로 갈아타야 될까?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수익이 잘 가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계속 로테이션을 좀 해줘야 돼요. 저는 장기 보유하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존니 대표. 누구라고 딱 꺼주면서 얘기를 저는 그 주인은 집 사는 짓은 미친 짓이다. 네, 투자의 방법은 되게 다양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우량 종목 같은 경우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되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너무 좋죠. 예. 뭐 그런 종목들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주식이 많이 폭락했잖아요. 네.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좀 뭐 시장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아이들을 가지고 가면서 종목을 계속 이렇게 바꿔 리밸런싱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일반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타이밍에서 바꿔야 될지 모르겠고. 네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매도가 익숙하지가 않아 이분들은 사는 것들은 쉽게 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입절을 했으면 1월 초에 입절을 했으면 됐는데 이제 그걸 못 하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우량주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일 거예요. 테슬라도 마이너스일 거고 뭐 유니티도 마이너스일 거고 다 마이너스일 텐데 그것들도 기다리면 가긴 갈 텐데 그 동안에 또 마음고생을 하면서 또
좀 안 해도 될 잡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뭐 마음 아리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내 목표 수익률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팔아요. 저는 2자릿수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그냥 팔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전략들을 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렵다. 그럼 저 같은 이제 레터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막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 의견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증권사 레포트 다 읽고요. 그다음에 뭐 CNBC, 블룸버그, 뭐 외국 리포트까지 다 읽고 그 중에서 제일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나. 기자들이 주로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터뷰를 딱 해보고 전문가들 얘기를 딱 들어보고 아,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리포트를 읽고 누구 리포트가 제일 맞는 말인가. 네. 내가 봤을 때 뭐가 제일 설득력이 있나. 그거를 파악해서 레터에 적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야, 그래도 이제 그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좀 종합적인 인사이트가 나온 거죠. 그러네요. 전 종합하려고 하지 사실 이것도 제 의견을 다 쓸 수가 절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이제 근거가 어디든 있다. 야, 그래도 아무튼 임팩트 있게 미국, 중국, 한국 시간까지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예. 나도 구독하고 싶어 이거. 지인 할인으로 해주셔야겠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융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좀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진짜 좋으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객관적인 정보들이잖아요. 솔직히 이제 성선아 기자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치우치지 않아요. 항상 다양하게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웠네요. 아, 이렇게 좀 봐야겠구나. 아무튼 중국 주식, 미국 주식 이제 우리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필수 종목들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 주식만 갖고는 좀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투자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좀 마무리하시죠.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빠스조의 세상 잡사기 나와서 굉장히 반갑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네. 제가 볼 때도 확실히 회사 다닐 때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랑 이제 내 사업을 하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하는 게 많이 다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도 같은 사람인데 만약에 좀 다르다는 느낌을 달라요. 일단 이거 보세요. 이거 열북이 입고 다니는 열북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네. 뭐 이제 투자 관련된 뭐 말씀도 드렸지만 요즘에 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정말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요? 네. 요즘 젊은 층들이 좋은 직장 다니다가 많이 그만두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작년에 주식 돈 진짜 많이 벌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으로도 벼락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고 이런 그쵸. 분들은 그냥 전업으로 할까 이렇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많아. 예. 뭐 그런 분들은 좀 약간 행복한 축에. 네. 근데 그분들도 제가 말리고 있어요, 솔직히. 왜요? 내가 봤을 때 그분 실력이 아니야. 시기가 그런 거였어요. 2, 3년 동안은. 예. 맞아, 그것도 있어요. 사이클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제 짧은 단기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자기가 결국에는 시장과 싸웠을 때 이길 자신이 있다. 그걸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좀 100% 공감합니다. 결국 우리 경쟁은요. 우리 뭐 상사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요. 시장입니다. 그러게요. 투자도 시장이고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고 거기서 돈을 벌 자신이 있는 분들 준비되신 분들은 나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진짜 시장 덕분에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특별한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해외 주식 이렇게 기자님, 뭐 대표님처럼 공부 안 하잖아요. 이런 주식에 대한 이런 메커니즘도 안 보고 그냥 누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대부분 그런 거예요. 누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오른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테슬라 사라고 해서 샀는데 작년에 5배가 올랐단 말이죠. 자기 실력 같아요.
많이 샀나 보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테슬라 상승 장이니까 그렇지 평생 테슬라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테슬라 지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이 그렇게 좀 도와드리는데 좀 네.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종종 나오셔서 이슈 있을 때마다 네. 역시 이게 달라 설명해 주시는 게 그래요? 너무 쉽게 쏙쏙 이해가 되고 설명해 주셨고 가끔 좀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